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F&B 창업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영감을 드리고자 이제 질문을 드려봤고, 다음으로는 직장인 vs 사업가에 대해서 좀 음, 얘기를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런 창업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그 만난 영혼이 있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직장인인데 이제 사업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사업가를 좀 비교하는 질문들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먼저 가볍게 직장인일 때와 사업할 때 공통점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직장인과 그다음에 사업할 때 공통점이요. 없나? 없나요? 글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글쎄요, 직장인이든 사업을 할 때든 결국에는 생존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나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어딘가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그냥 중간 이상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통점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점은 일단은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시간이 사라지는 거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을 써야 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워라밸이 이제 그냥 없어요. 쉴 때도 그냥 계속 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외식업을 이제 하고 있고 F&B를 하니까 어딘가에 뭐 먹으러 가거나 어딘가에 놀러 가도 거기에서 잘 된 어떤 포인트들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뭐 저도 모르게 그냥 보게 돼요. 그래서 일이 끊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일종의 정신적인 그 셔터를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즐겁지만 또 고통스러운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직장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퇴근하는 순간 정신의 셔터를 닫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냥 오늘의 셔터를 내리는 거죠. 나는 오늘은 그냥 이제 어디 운동을 가거나 그냥 술 마시면서 야 회사 얘기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사업하시는 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하나 또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 사실 가장 큰 핵심이 그거 같아요. 정신적 셔터를 못 닫는다. 이런 명언을 지금 남기셨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실 모든 일에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남의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워라밸 혹은 일과 삶의 분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저희가 새벽 2, 3시에 저희 가게 셔터는 닫을 수 있지만 정신적 셔터를 못 닫는다라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전날 밤에 또 회사 꿈을 꿨어요. 아, 꿈에서도 나를 괴롭히네 하는 생각이 든 것처럼 정신적 셔터를 닫기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 머릿속에 사업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에 너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과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님은 직장 생활을 그래도 거의 10년 정도 하셨으니까, 직장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잘했던 것부터 좀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직에서 기대하는 어떤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에서 나한테 요구되는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그냥 비단 내가 뭐 특별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직장인으로서는 결국 나의 이전에 전임자나 혹은 내 이후에 후임자가 분명히 또 있을 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떤 요구되는 어떤 기준과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잘 따라주는 거, 물론 잘 따라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직장인들이. 근데 그거를 충실하게 잘 수행해내는 거, 묵묵하게, 그리고 거기에 통해 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정해져 있는 가이드를 잘 따르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직장인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두 번째로는 뭐 기본에 충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해진 그 근무 시간 동안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뭐 그거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어떤 그런 스몰 토크를 한다거나, 혹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좋은 기분으로 인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 직장인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회사는 결국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 직장인으로서는 오히려 더 사업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결국 그런 것들이 평판이 돼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또 도와오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분들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에 그 사람이 일할 때 나 되게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게 또 남아서 내가 또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내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 직장인들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 잘하는 법? 예. 네. 저도 아직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답을 이제 막 예.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끌었던 거를 기본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그 기본에 충실한 것들 있잖아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는 그 대표님 혹은 그분이랑 같이 했었을 때, 그분 되게 그냥 왠지 모르게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았어. 왠지 모르게 막 도와주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과 사업할 때 시간의 흐름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시간을 투여를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보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그게 뭐, 물론 어떤 배움도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급여가 있을 것 같은데, 급여가 보통 직장인들은 월 단위로 나오잖아요. 월 단위로. 그게 막 어떤 달은 막 갑자기 올랐다가, 뭐 갑자기 내려갔다가, 이런 어떤 업앤다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냥 스테이블하게 그냥 쭉 정해진 급여가 나오니까요. 근데 사업은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 내가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를 해가지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나오는 어떤 보상의 사이클을 월 단위로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적게는 3개월, 6개월, 혹은 어떤 시즌을 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를 부어야지. 단순히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생각들을 가지고 한 달 단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되게 사업가로서는 견뎌내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이터도 초기에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월급을 가져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 직장 생활과 사업의 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캐시플로우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시간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뭐 나중에 일단 초기에 투자하고 나중에 그 리턴을 받는 형태가 사실 굉장히 많고, 그 주기는 한 달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할 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회사할 땐 회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라는 건 저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조직 구성원일 때는 뭔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해주신 대로 회사가 주는 일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창업가가 됐을 땐 가이드를 줘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큰 차이도 저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조직 문화라던가 팀워크나 이런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이 보고 배웠던 다양한 그런 일종의 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일종의 원어원 세션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만을 들어주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F&B 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업장 혹은 뭐 회사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 다음 뭐 일종의 커리어를 가실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개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성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 F&B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그만큼의 어떤 성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장이나 혹은 대표님들이나 어떤 조직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어렴풋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스킬도 그럴 거고 어떤 팀워크도 그럴 거고 일을 하는 방법도 그럴 거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효율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누군가가 잘 지내는 것들 우리가 팀으로서 결국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1대1 세션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너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지금 발견되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써라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 F&B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저희 같이 지금 제가 모신 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했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도 도입하고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어차피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떤 관계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분들이 좋은 어떤 관계를 좋은 어떤 경험들을 저를 통해서 많이 얻어가시고 저희 같이 함께 하는 기간 동안 배운 것들을 이제 저희 다음에 챕터에서 그분들이 또 어딘가에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 뭐 이 정도 저는 굉장히 많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F&B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그 방법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HR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언어원이나 아니면 커리어 토크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스타트업에서도 이걸 잘 해내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사실 스스로 자가진단했을 때 잘하고 있냐? 라고 하면은 퀘스천 마크가 뜨는데 이런 것들을 요식업에서는 특히나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뭐 리더로서 이런 걸 해주시면 구성원들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구성원이라도. 응. 맞아요. 다들 그럼 되게 처음에 놀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일단 왜 필요하냐라고 많이 좀 말씀 주셨고, 이런 거를 일단 왜 해야 되는지 이해에 다 못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도입 취지, 이런 것들 많이 처음에 설명 많이 들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약간 이건 저의 성향인데, 구두로 하는 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은 결국 문서로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또 문서로 다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 직원분들이랑 그 문서 펴놓고 같이 얘기하고, 어.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들,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문서로 남겨와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했다. 근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그 보통 회사랑 F&B 요식업이랑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하시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성님처럼 룸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목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승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커리어의 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헬스케어 쪽에서 나는 어떤 창업을 하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 어디로 결국 나는 최종적으로 뭐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F&B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F&B 창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신 일하시는 분들은 전 남다른 태도를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창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 토크가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알바일 수도 있잖아요. 나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알바를 할래. 근데 그냥 저 타키라는 가게가 되게 재밌어 보이네. 그냥 단순히 그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원어원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과정일까도 싶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다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 지금 뽑아보고 해보면서 말씀 주신 그런 타입의 분들 중에 후자인 분들, 예를 들면은 성장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는 그냥 나는 돈만 벌고 싶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거 저한테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신 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잘 내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치면은 여기에서 내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 걸 해보고 싶거나 혹은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중요하고 그분한테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런 기준들이 서로가 못 미치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그냥 같이 함께 일을 할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딴 데서 일하셔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였으면 사실 그냥 직장에 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일종의 갈망들, 일종의 헝그리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나는 여기서 진짜 되는 건 맞는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갈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 개인의 성장과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갈망이 없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보니까 뽑아본 적 있는데 잘 내보내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HR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다 공통된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인터뷰 해주셨던 분도 버피서울 HR 리드였던 하중욱 님이셨는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 채용이 진짜 중요하고 그 핵심 이제 채용을 위해서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명성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알바를 하려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일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F&B 창업을 한다거나 혹은 이 회사에서 내가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나도 같이 성장하길 바라시는 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뭐지? 말씀 주신 그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결국 지금까지 이제 F&B 창업, 그러니까 타키에 대한 창업 스토리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 사업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해도 될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뭐 이런 벌서스가 계속 충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명성님께 허심탄회하게 이제 직장인 벌서스 사업가에 대해서 또 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게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타키에서 끝을 목표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명성님은. 그래서 사업의 확장 모델, 다음 스텝 그리고 그 개인적인 비전과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합정 1등에서 뭐 타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주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미 벌써 한 5개월 먹기 해보니까 약간의 이제 루틴과 권태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이 어떻게 지금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고 뭐 이 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다음 스텝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또 조금은 보고 있어서 두 가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브랜드 전략으로 가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를 저예산의 형태로 계속해서 론칭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어떤 극대화된 어떤 경험들을 제공하고 그게 결국 매출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또 빠르게 엑시트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다브랜드 형태로 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주류라고 쳐보면은 주류를 뭐
뭐 생산부터 유통부터 그거를 필요한 형태로 어떤 친구들 중에 밸류 체인을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주류라고 하면 주류고 식자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혹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뭐 광고일 수도 있고 마케팅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직 계열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축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우선은 다음 단계적인 목표로는 그 해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어떤 업사이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업사이드라고 치면은 매출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막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매출에 딱 한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형태로 치면은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 치면은 공간과 시간인데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형태의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적인 목표로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브랜드 형태로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서 근데 또 그거 하려면은 또 제가 저의 돈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미래에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거를 현실로 땡겨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거기에 필요한 거는 일종의 레버리지인 것 같고 레버리지를 친다면 결국에는 필요한 인프라와 시간, 돈 이것들을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파트너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또 요즘에 만나 뵙고 소개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거창한 비전으로는 여기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에 얽매이는 있는 거는 조금의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공간을 뛰어넘는 것들 만들어내면서 그 이후로는 뭐 또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국내에서의 이런 그 시장 환경이 사실 굉장히 녹록치는 않아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국 내에서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학습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으로 가려면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당연히 해외 시장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저도 너무 힘들고 명성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런 확장 전략,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전략은 너무 합리적이고 명성님 진짜 스마트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브랜드 전략, 저예산으로 빠르게 런칭할 수 있는 다브랜드 전략으로 예를 들어 엑싯이 목표로 이제 그런 여러 개를 운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참신했던 것 같고 수직 계열화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케팅 대행사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 그 다브랜드의 마케팅을 다 한 곳에 몰아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식자재 유통이나 주류 유통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도 좀 재밌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이상한 전략이라서가 아니고 아까 초반에 힘든 길을 걸으시겠네요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너무 보이니까 시간과 비용,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야 되는지 너무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제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뭐 RMR이나 냉동식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유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다브랜드 vs 프랜차이즈긴 했거든요. 왜 명성님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다브랜드로 생각하실까? 왜냐면 다브랜드는 오히려 그 QC나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그 아이템 하나를 찾아서 이걸 수평적 확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개인적인 성향이랑 많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적으로 좀 더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치면은 차라리 잘 되는 아이템, 잘 되는 브랜드를 하나 굳건하게 만들어내서 그거를 그냥 수평으로 확 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산시키는 게 사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형태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좀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대중적인 형태로 결국 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 대중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일종의 예술가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간극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마찬가지로 보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획과 방향성이 시장에서 들어맞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업가로서는 좀 큰 즐거움이잖아요. 결국 그게 일종의 뭐 스타트업으로 치면은 그 프로 마켓핏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냥 뿌린다고 치면은 물론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잘 됐을 경우에 그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는 조금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작은 형태로 할 수 있는 다브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뭐 매출과 사업적인 성과들을 작지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오히려 브랜드들을 차라리 여러 개를 동시에 확 뿌려드는 게 오히려 더 저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실행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명성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다브랜드가 힘든 건 본인도 이미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상 이게 맞다고 말씀 주셨던 게 예술가적 기질과 현실의 어떤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현실만 쫓을 거냐. 삶은 유한하고 결국 죽을 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어떤 예술가적 기질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던
부분은 혹시나 내가 지금 예술가적 그런 기질을 내가 포기하고 현실적인 거에만 맞추고 비즈니스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음. 것처럼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해진 답은 없어가지고요. 저도 어쨌든 완전 일종의 뉴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당연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뭐 그 와중에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야망과 뭐 본인의 어떤 기질들을 잘 사업으로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어떤 줄다리기를 결국 해야 되잖아요.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당연히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대중적으로 혹은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냥 팔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접근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실 생존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좀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타키라고 하는 브랜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첫 전략으로는 되게 대중적인 어떤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약간의 또 그런 개인적인 예술가적 기질들을 녹여내려고 굉장히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은 또 그것들을 같이 결합시키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어떤 매출과 그다음에 또 제가 가져가는 배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하나 드리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하지 않는 거랑 이퀄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IP가 확장되는 경험도 저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명성님도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혹은 동남아에서 저의 IP로 이거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재밌거든. 근데 맞아요.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명성님 성향상 가브랜드를 많이 해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정도로 이제 맞습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명성님을 요새 인사이트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창업하신 이후에는 너무 바쁘시고 거의 주 7일로 일하시다 보니까 인사이트에서 뵙기가 어려운데 질문하기가 좀 민망해요. 이거 항상 저희가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거든요. 인사이트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도움이 되셨는지. 네. 네, 근데 질문 드리기가 민망하지만 혹시나 해서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사이터 하면서 저도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또 종택 대표님 포함해서 워낙 또 잘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많은 걸 또 정말 배웠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좋은 어떤 그 모임 또 열리면은 인사이터 또 참여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인사이터 저희가 지금 이렇게 30대 때 이렇게 또 했지만 나이대별로 또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달라질 거잖아요. 저희가 또 나이가 들어서 막 40대, 50대, 60대 돼가지고 그때도 사실 계속 이런 배움들은 늘 필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내가 어떤 갈망이 생겼었을 때 그것들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서로 오픈하고 함께 논의했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 배움의 크기와 또 이거를 배움을 빨리 끌고 와서 내 현실에 녹여내가지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결국 인사이트 같은 모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평생 가는 서비스로 자리 잡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관심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명성님은 제가 한번 마스터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F&B 창업과 관련돼서 조만간 저희가 F&B 관련돼서 명성님과 함께하는 모임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대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명성님의 그 이렇게 힘든 길이고 재밌고 다이나믹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 이야기 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서 직장인 vs 사업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워라밸 좀 중요하다 싶으시면은 사업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직장인 하시는 게 사실 제일 마음 편합니다. 이게 뭐 그냥 내가 현실과 타협했어 막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상 내가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윤택하게 여행도 다니고 만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만나고 이러시려면은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직장인 하시면서 나는 그 회사 이후의 시간 동안 개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 내가 좀 더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더 내가 욕심이 나고 욕심이라고 친다면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야망, 갈망을 사업의 형태로 풀어내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더 늦기 전에 한번 지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설령 잘 되든 힘들든 그걸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 결심이 확실하게 있으시다면은 빠르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F&B 창업가 그리고 직장인과 창업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두 층의 어떤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성님의 이야기는 저도 되게 홀리듯이 굉장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인사이트에서 명성님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아마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이렇게 네. 또 이른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명성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